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적극적 대응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내가 막는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공개 대담에 나서서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의 핑퐁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 수사 요구를 근데 그것도 요구권이란 말도 저는 저분들이 사기치는 거라고 보는데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제도거든요. 민주당은 대안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젠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검사는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보안 수사를 금지하면 검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 데뷔전이 성사된다면 이런 모습, 그 대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보안 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효섭 의원님, 네. 무소속 의원이 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게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법적으로 국회법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법상으로 보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게 이제 교섭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제적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명의로 이게 이제 제안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 필리버스터 요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 당신도 들어와 이제 이거를 일단 허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필리버스터에 신청을 할 수 있지, 필리버스터 그 요구서에 이름은 올릴 수 있지만 실제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건 또 다른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발언은 국회의장이 그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측과 협의를 해서 그 허용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게 또 국회 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요청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걸 동의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 주어야 한동훈 의원이 나가서 실제 발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한테 그런 기회를 주겠느냐 이제 이게 쟁점으로 남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허용을 한다 한들 국민의힘이 허용을 한다 한들 정광재 대변인님 네.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의원님들 나가시면은 대부분 3시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24 나누기 3 하면 한 8명 안에는 들어와야지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그 순번이 올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한동훈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제일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많이들 할 겁니다. 네. 본인은 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한때 조선 제1검이라고 불렸잖아요. 예. 검찰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였었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었을 때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오후에 네.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별 의원 차원에 161명의 예. 민주당 의원에게 와서 같이 한번 얘기하자라고 친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요,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의지는 저는 존중을 하고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아주 거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다 이 부분은 제가 이론이 없는데 예. 필리버스터에 나서는데 과연 적임이냐 이거는 좀 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출신, 그것도 최검찰과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 보안수사권 요구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벌일 경우에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지금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과 그다음에 공격을 받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토론의 정말 진정성을 강화하고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보다는 검찰과 정말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검찰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거나 탄압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구나라는 공감도의 지수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의지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필리버스터로서 적임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의 의문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과 첫 공조를 꿈꾸고 있는 한편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또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여는데 민주당 의원 161명 모두에게 고견을 나누어 달라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면서 친전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친전이라는 형식도 우선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과연 저 토론에 오는 의원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에서 의원 친전은 익숙한 일들이에요. 뭐 자주 있는 일들이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언론에 주목받는 어떤 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참 선정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원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여러 번 의원들께 300명 전체 의원들께 친전을 보냈는데 단 한 번도 기사 한 줄 안 났는데 네. 한동훈 의원이 친전 보냈다고, 그것도 직접 의원실로 배달 온 것도 아니고 의원회관에 우체통에다가 꽂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예. 이렇게 기사가 되니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거의 한동훈 의원은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다 기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죠.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이런 거 하는 건 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화제성만 끌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 자리에 오늘 저는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되 그 부분을 대체할, 또 그 보완적인 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좀 본회의에 올라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한동훈 의원하고 저 자리에서 토론한다라는 것이 네.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의미 외에 정말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저 자리에 오늘 제가 예언컨대, 그러니까 추측컨대,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가실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왜요? 소위 친한계 의원들은 가시겠죠. 그러나 저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한동훈 의원에게 이번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필리버스터에서도 기회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 친한계 의원들은 가서 또 격려하시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외에 다른 국민의힘과의 공조,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을 요구해 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있어요. 전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좋습니다. 국회든 어디든, 이 장소든 어디든, 어떤 방식이든, 김어준 방송이든, 매불쇼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하고 무슨 토론회를 하기로 잡아놨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진짜로 다 도망갔어. 시간까지 잡아놨는데. 도전 받지 말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맞아요.
아니 나오면 되는 것 여기서 아닌가요? 그냥 나와서 뒤에서 그리고 안 나온다는 분들이 네. 그냥 안 나오고 조용히 찌그러지질 않아요. 또 한마디 뒤에서 계속 궁시렁대면 욕을 해요.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나와서 대화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한동훈 의원이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토론을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나오시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성안됐으면 사실 국민 설득을 위해서 나서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냐,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법안이냐에 따라서 이 법에 나중에 성패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한동훈 의원과 별개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토론에 갈까 싶다가도 토론의 제목부터 지금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은 보안 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제목부터 너무 독해서 토론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엔 본인의 지지자를 열광시키는 탤런트는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본인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토론회 제목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그동안 계속 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수사 현장이나 경찰들도요. 예. 이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부작용이 정말 클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들이 우리가 다 수사권 갖게 되니까 우리 권력이 커져서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 수사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거든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정치 검찰이 기소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사 개시권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별건 수사가 가능할 때 얘기예요.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잖아요. 검찰청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저는 조금 정 대변인 아까 보안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이 토론의 제목은 이렇게 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 네. 그대로 토론회라는 거는 네.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추론은 하지만 저걸로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어떤 자세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오픈된 그런 부분을 공간을 열어놓는 식의 그런 토론회 해야지 정말 그 토론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야당에서 그동안 여당이 하는 토론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저거는 결국 결론 정해놓고 그냥 그거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 씨 이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 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달았을 것 같은데 보안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거는 구호지 토론회 제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토론회 제목은 보안수사 금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예. 이렇게 중립적으로 달고 그 내용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지금 당론을 착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와서 이거 좀 들어달라 토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아니 이미 답 정해놓고서 우리 와서 지금 거기 들러리서라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적어도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제목을 단 토론에 54하고 친전 아니라 친전에 할아버지를 보내도 민주당 의원들이 올 수가 없죠. 네. 네, 저도 한 말씀 먼저 덧붙이면 동감이에요, 정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그 보안 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 법안까지 제출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넓게 그라운드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 토론회를 제안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하게 존치가 되어야 된다 또는
완전하게 폐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사이 속에서 일부 제한적으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우선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아마 조금 더 이 토론회라는 것이 토론회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그래 그러면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또는 존치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제3의 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도도 얘기한 가능성은 저는 요만큼은 남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요. 네. 이거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은 완전히 범죄자 편이야. 이렇게 예. 한쪽으로 확 밀어놓고선 저희한테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아, 이건 또 제가 이 김준욱 대변인처럼 답을 안 하실 정말 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정말 객관적이고 엄정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네. 텐데 지금 아무리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민주당 의원님 심지어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 지금 강성 지지층 문자폭탄 두려워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가령 패널이라든지 그런 참관하러 갔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초청해도 저는 그 토론을 못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진욱 대변인 같은 분은 저는 정말 가실 것 같은데 네. 그 의원님들 그런 용기까지 있을까? 저 솔직히 의문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을 하자마자 소위 통과까지 다 끝낸 상황인 건데요. 이동학 최고위원이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하루 동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고 31일에 금요일에 이번 주 끝나기 전에 법안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침은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안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 2달여 약간 상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맞춰보면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끄는 거는 오히려 더 최악의 경우로 간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보안수사권 문제는 중수청으로 넘겨서 그것에 대한 보안 대책들을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계속 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비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완해 가야 되는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정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정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클로즈업을 해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형소법 개정안 문구를 오늘 완성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시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사의는 표명은 했지만 아직까지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업무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표현이 재밌네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됐을 때 보완 방안을 찾아봐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완전히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많은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래 그거 없어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조치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대다수가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엔 저는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 2, 3년 지나고 뭐 이제 총선 한 1년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총선 때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과에 대한 책임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